자, 앞서 저희가 브라우저 창과 뷰어 창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자, 이제는 가장 중요한 이 캔버스 창에 대해서 천천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브라우저 창과 뷰어 창이 커플이라고 하면요, 캔버스 창과 이 타임라인 창은 역시 커플입니다. 둘이가 하나의 짝입니다. 자, 브라우저에 있는 각종 소스들을, 그렇죠? 예를 들어 영상 클립을 이렇게 뷰어로 가져오게 됩니다. 자, 이렇게 뷰어로 가져오게 되면 뷰어상에서 이 영상 소스들의 어떤 부분을 가져올지를 정하게 되고요. 그렇죠? 예를 들어 I를 눌러서 여기서부터 또 O를 눌러서 여기 인아웃점을 가지고 전체 영상 길이 15초 14 중에 요만큼의 길이를 사용을 하겠다라고 결정을 내렸다면 의상에서 이렇게 캔버스 창으로 가져가서 타임라인으로 가져오게 할 수 있는 요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. 자, 윗단에 보이는 요 세 가지 기능들은 뷰어 창에서 배운 것과 동일한 기능들이고요. 자, 이 오른쪽 상단에 있는 요 창 역시 현재 이 캔버스 창의 밑에 있는 이 타임라인 혹은 스크럽바의 플레이 헤드의 위치가 요 상단 창에 동일하게 위치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아주 다른 점이 하나가 있는데요. 왼쪽 상단에 있는 요 타이밍 창입니다. 자, 뷰어 같은 경우에는 하나하나 각각의 미디어 영상 소스에 대한 전체 길이가 여기에 있다 하면, 이 캔버스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타임라인과 한 짝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타임라인에 올라가 있는 편집의 전체 길이를 얘기하는 겁니다. 전체 길이가 43초 15프레임, 15프레임이라는 겁니다. 그 중에 현재 플레이 헤드의 위치가 29.07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. 자, 여기에 나와 있는 전체 길이와 여기에 나와 있는 전체 길이를 헷갈리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. 나머지 기능들은 다 동일한데 여기서 중요한 기능이 하나가 있습니다. 자,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타임라인의 플레이 헤드를 이 정도 위치시키고 플레이를 시키시면 오른쪽에 캔버스의 그 결과물, 그러니까 캔버스라고 하는 것은 최종 편집물의 결과물을 보여주는 것입니다. 이 뷰어는 영상 소스, 원본 소스를 보여주고 가공하는 것이고, 이 캔버스는 이 타임라인 상에서 편집한 최종 편집본이 이 캔버스 상에서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캔버스 상의 이 플레이 헤드 움직임과 이 타임라인 상의 플레이 헤드 움직임은 동일하게 움직이게 됩니다. 이렇게 동일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겠죠. 자, 간단하게 또 이 캔버스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 중에 에디팅 기능을 살펴보자면, 자, 예를 들어 저희가 이 영상 클립을 더블 클릭하거나 이쪽으로 가져와서 이렇게 열어보았습니다. 이렇게 전체 영상 소스 중에 여기서 I를 누르고요, 인아웃을 잡아줍니다. 이 부분, 바로 이 부분만을 이쪽에 올려놓겠다 라고 했을 때, 타임라인으로 올려놓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타임라인 상에서 플레이 헤드를 원하는 곳에 위치를 시켜 놓으시고, 여기를 위치를 시켜 놓은 다음에 뷰상에 영상을 찍어서 오른쪽으로 옮기시면 노란색, 빨간색, 파란색, 초록색, 보라색의, 말이 자꾸 안 나옵니다. 자, 보라색의 이런 여러 가지 에디팅 기능들이 있는데, 인서트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삽입해 주는 겁니다. 삽입을 눌러주게 되면 이 타임라인 상에 이 플레이 헤드를 기준점으로 해서 이 가운데 사이에 삽입을 하고 오른쪽 부분을 밀어버립니다. 자, 이게 인서트고, 삽입을 해주되 트랜지션, 자, 이 전환 효과를 갖고 인서트, 삽입을 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고, 오버라이트가 있습니다. 오버라이트를 누르면 삽입을 하지 않고 요 타임라인 상에 그대로 올려주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. 리플레이스는 교체시켜주겠다. 핏투필은 그 해당하는 인아웃 점에 맞게 그 부분을 다시 그 타임라인 상의 인아웃 부분의 타이밍에 맞게 집어넣어주겠다. 슈퍼임포즈는 그 위에, 그 윗부분에 이렇게 오버레이 시켜주겠다는 부분입니다.
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상에서 뷰어로 브라우저에서 뷰어로 미디어 파일을 가져와서 인아웃점을 잡아주고 이렇게 오버라이트를 해주게 되면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. 다시 한번 볼까요? 여기서 밑에 있는 타임라인 부분의 플레이헤드를 잘 참조하시고 이렇게 보시면 오버라이트를 해주면 자 지금 현재 이 밑부분에 오버라이트 했습니다. 기존에 있던 영상을 지우고 그 위에 오버라이트를 한 것이죠. 예를 들어 이렇게 V2로 지금 V1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위에 인서트랑 오버라이트가 되는 것이고요. 소스 컨트롤을 이쪽 V2로 바꿔주고 타임라인을 이 정도 놔주고요. 그럼 이 정도 위치에 오버라이트 돼야 되는 겁니다. 이 라인 기준으로 다시 오버라이트를 해주면 자 이렇게 다시 한번 이 정도 위치에 타임라인 위치에 오버라이트를 해주게 되면 자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. 자 하단에 보이는 이 기능 역시 방금 전 여기서 보셨던 기능과 동일한 기능입니다. 단지 여기서는 뷰어에서 영상 소스를 찍어서 쭉 끌고 와서 오버라이트를 하고 그러면 타임라인에 그 인서트 되거나 오버라이트 되는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이 버튼 자체는 이쪽에서 인아웃만 잡아준 상태에서 바로 버튼을 누르면 오버라이트가 되는 그렇죠? 밑부분에 오버라이트 됐습니다. 자 다시 한번 눌러주면 이렇게 오버라이트로 보여주게 되는 자 이렇게 끌어주지 않고 바로 여기서 인아웃 뷰어에서 인아웃만 잡아준 상태에서 버튼만 바로 누르고도 할 수 있게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자, 이 캔버스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타임라인에서 편집한 최종 출력물을 보여주는 기능을 갖고 있기도 하고요. 또 이렇게 뷰어에서 작업한 인아웃점을 타임라인에 해당하는 그 플레이 헤드 위치에 오버라이트 시켜주거나 인서트 시켜주거나 리플레이스 시켜주는 자, 그런 기능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. 자, 이 캔버스와 타임라인은 하나의 그 동기로 플레이 헤드가 움직인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고요. 또 이 뷰어와 브라우저 역시 하나로 같이 움직여주는 어떤 그런 역할과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훨씬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.